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세르비아 키릴 문자 30자를 기반으로 한 규칙 31이라는 아주 독특한 분석 체계인데요. 그 세르비아 키릴 문자는 A, 아부터 샤까지 총 30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체계는 각 문자에 부여된 순서 번호, 그러니까 A는 1, B는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샤는 30번까지 이 번호를 활용합니다. 핵심은 합이 30일이 되는 문자 쌍들을 찾는 것인데 예를 들면 첫 글자 A 1번이죠. 그리고 마지막 글자 샤 30번. 이걸 더하면 정확히 31이 되는 뭐 이런 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쌍들을 하나의 축, X축 위에 놓고 각 쌍에서 위아래로 그러니까 플러스 30일, 마이너스 30일 값을 갖는 대칭적인 정삼각형 형태를 그려서 어떤 우주적인 균형과 이원성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설명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규칙 31, 이게 그냥 세르비아 키릴 문자라는 특정 알파벳 집합의 구조 속에서 발견된 뭐랄까 흥미로운 수학적 패턴이나 기하학적 유희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이 시스템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듯이 문자 체계 안에 의도적으로 숨겨진 더 깊은 우주론적 또는 형이상학적 원리를 담고 있는 걸까요? 네, 저희 논의는 규칙 31, 알파벳의 우주적 규형이라는 자료에 근거합니다. 저는요, 이 규칙 31이 단순한 숫자 누름이나 우연의 일치를 넘어서 알파벳이라는 구조를 통해 존재의 근본적인 균형과 이원성을 드러내는 어쩌면 심오하고 의미 있는 시스템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 시스템이 보여주는 그 수학적 대칭성 그리고 기하학적 표현 자체는 정말 매우 흥미롭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요, 이것이 반드시 어떤 우주적 진리나 심오한 형이상학적 원리를 반영한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좀 신중해야 한다. 네, 이런 조금 다른 관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규칙 31의 구조를 더군저 들여다보면요. 이게 참 놀라운 점들이 있습니다. 30개의 세르비아 키릴 문자가 정확히 절반, 그러니까 1번부터 15번까지, 그리고 16번부터 30번까지로 딱 나뉩니다. 그리고 양 끝에서부터 짝을 지으면 첫 번째 문자 아와 마지막 문자 슈, 30일의 합이 30일. 네, 그리고 두 번째 B와 29번째 G의 합도 30일. 이렇게 계속해서 그 중앙의 쌍인 M,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수학적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쌍들을 가로축, 자료에서는 아에서 슈시까지 이어지는 선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위에 배치하고 각 쌍을 밑변으로 삼아서 위쪽 플러스 30일과 아래쪽 마이너스 31로 동일한 크기의 정삼각형을 그리는 방식, 이 시각화 방식은 이 시스템의 핵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모든 문자쌍이 플러스 31의 원리를 기하학적으로 구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시스템의 정중앙, 즉 15번째 문자인 M과 16번째 문자인 N쌍은 X축 위에 MM과 NN 지점으로 표시되고 이들이 만드는 위아래 삼각형의 정점 플러스 NM과 마이너스 NM은 전체 구조의 균형추, 말하자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더 흥미로운 것은 그 특정 문자쌍들의 형성하는 수직선과 거기에 부여된 상징적인 의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V치와 채28쌍이 만드는 V치 수직선이 세르비아어로 저녁을 의미하는 단어 베체와 연결된다거나 또 이 7과 우 24쌍의 이유 수직선이 7번째 날과 그 반대편이라는 점에서 밤과 낮의 경계를 나타낸다고 해석하는 부분, 그리고 20과 S21쌍의 이스 수직선을 뒤집으면 C가 되는데 이것이 세르비아어로 힘이나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와 연결돼서 내면의 힘이나 본질적 정보를 암시한다는 해석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들은 이 시스템이 단순한 구조적 아름다움을 넘어서 알파벳이라는 매개를 통해 존재의 순환적 본질과 우주적 균형을 탐구하는 굉장히 정교하게 코드화된 지혜체계일 가능성, 이걸 아주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그 합계 31규칙부터 좀 짚어보죠. 사실은 1부터 30까지 순서대로 숫자를 그냥 쭉 내려놓고 양 끝에서부터 하나씩 짝을 지으면
그러니까 1 플러스 30, 2 플러스 29, 3 플러스 28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합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것은 이건 잘 알려진 산술적 속성이죠. 이 경우에는 첫 숫자 1과 마지막 숫자 30을 더한 값인 31이 되는 것이고요. 즉 15쌍 모두 합이 31이 된다는 것은 세르비아 키릴 문자가 30개이고 또 1부터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학적으로는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어떤 심오한 의미를 담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는 증거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X축과 위아래 대칭되는 정삼각형 플러스 31, 마이너스 31을 이용한 시각화 방식, 이건 분명히 독창적이고 흥미를 끄는 방식입니다.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왜 하필 정삼각형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필연적인 이유는 제시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칭 구조는 원이나 사각형, 다른 다각형 같은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31과 마이너스 31이라는 값 자체도 결국 합계가 31이라는 그 산술적 결과에서 파생된 수치일 뿐이고요. 이 숫자 31이나 정삼각형이라는 특정 도형이 어떤 본질적인 우주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것은 균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도구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균형이라는 원리 자체에 근원적인 필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BH가 저녁을, EU가 밤낮의 경계를 상징한다. 이런 해석들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네. 하지만 혹시 이것이 시스템의 구조적 패턴을 발견한 이후에 그 패턴에 맞춰서 그럴듯하게 의미가 부여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위와 처 문자가 들어가는 다른 단어나 개념은 정말 없을까요? 이러한 해석들이 시스템 설계 당시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다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 가령 고문서 기록 같은 것이 제시되지 않는 한은 이는 후대의 해석적 덧붙임, 포스트혹 설명이라고 하죠. 결과를 보고 원인을 나중에 끼워 맞추는 식의 설명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석의 흥미로움과 객관적인 타당성은 좀 별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규칙 31이 세르비아 키릴 문자라는 특정 문자 체계의 구조적 특성을 파고드는 매우 흥미롭고 창의적인 방법론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이 분석 틀에서 발견된 패턴과 대칭성 그리고 그에 부여된 해석들을 곧바로 어떤 보편적인 우주론이나 형이상학적 진리로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앞서 나가는 것일 수 있다. 구조적인 아름다움이 반드시 존재론적인 진실을 의미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1부터 n까지 숫자를 나열했을 때 양 끝의 합이 일정하다는 것은 수학적 속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필 세르비아 키릴 문자는 30개이고 그래서 그 합이 31이 되며 정확히 15쌍으로 나뉘고 또 그 중심에 M15, N16이라는 명확한 심장부가 존재하는 이 완벽한 구조적 정합성을 보이는 걸까요? 단순히 수학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이 모든 요소가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이 정교함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혹시 알파벳의 배열 순서 자체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이러한 심오한 구조를 내포하도록 결정되었을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 정교함이 단순한 우연 이상의 무언가를 시사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1이라는 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첫 숫자 1 더하기 마지막 숫자 30 여기서 결정된 값입니다. 만약에 그냥 가정입니다만 세르비아 키릴 문자가 역사적인 이유로 30개가 아니라 28개였다면 모든 쌍의 합은 1 더하기 28, 즉 29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도 우리는 왜 하필 29인가 라고 물었을 수 있겠죠. 즉, 합계값 자체는 집합의 크기와 순서라는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냥 종속적인 결과이지 31이라는 숫자 자체에 어떤 선엄적이거나 우주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알파벳 순서는 아시다시피 언어 발달 과정에서의 어떤 의문학적 변화나 표기상의 편의성 혹은 역사적인 차용 과정 같은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수학적 대칭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수십 개의 문자를 그렇게 치밀하게 배열했다고 보는 것은 뭐 그럴듯한 이야기일 순 있겠지만 역사적 또는 언어학적 근거는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흥미로운 구조적 패턴이 발견되었다는 그 사실이 그것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수학적 필연성 논의는 잠시 접어두고요. 기하학적 시각화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죠. 그 정삼각형 플러스 31, 마이너스 31 형태가 단순히 여러 표현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위쪽 플러스 31과 아래쪽 마이너스 31로 뻗어나가는 그 동일한 크기의 삼각형은 자료에서도 언급된 산과 계곡, 낮과 밤의 비유처럼 서로 상반되지만 동등한 힘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이원성의 원리, 그리고 그 둘의 합이 궁극적으로 영이계는 절대적 균형 상태를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하게 상징하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이 기하학적 표현 자체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다시 말해 균형 잡힌 이원성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료에서 언급된 인접한 두 쌍의 상위 정점, 그러니까 플러스 31과 플러스 31의 합이 62가 되는 결합 에너지 같은 개념은 이 시각화가 단순히 대칭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시스템 내부 요소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나 역동성과 관련된 더 깊은 의미를 탐색할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봅니다. 물론 균형과 대칭이라는 개념은 중요하고 또 정삼각형이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왜 그것이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강력하며 시스템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X축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대칭되는 완벽한 원이나 타원 혹은 마름 모 형태 같은 것도 대칭성과 균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가장 강력한 상징인지는 글쎄요, 좀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플러스 31과 마이너스 31이라는 수치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계 31에서 파생된 값일 뿐이고요. 이 특정 값이나 삼각형 형태가 다른 표현 방식들보다 우주적으로 더 중요하거나 유일무이한 상징이라고 주장할 객관적인 근거는 부족합니다. 이는 균형과 이원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모델링 혹은 표현 방식 중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그 방식 자체가 우주적 원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결합에너지 62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31이라는 설정값에서 그냥 2를 곱한 산술적인 결과일 뿐, 이 62라는 숫자 자체가 독립적으로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흥미로운 파생 개념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의미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징적 해석의 문제로 넘어가 보죠. 저는 이 부분이 규칙 31이 단순한 숫자나 도형 놀이가 아님을 보여주는 어쩌면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B3G28쌍이 만드는 비취 라인이 전역 배체와 연결되고 특히 27524쌍이 7번째 문자와 24번째 문자의 관계로 밤낮의 경계를 상징하며 이 10S21쌍을 뒤집은 CI가 내면의 힘 또는 본질적 정보를 의미하는 세르비아어 단어 CI와 연결된다는 이런 해석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우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여러 의미론적 연결고리들이 나타나는 것은 시스템의 깊이와 어쩌면 그 안에 숨겨진 설계 의도까지 암시한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하고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징적 연결고리들은 듣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시스템에 어떤 신비로운 아우라를 부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 VHC 라인이 왜 꼭 전역이어야만 할까요? V나 G가 들어가는 다른 수많은 단어들이나 개념들과는 연결될 수 없을까요? 밤낮의 경계라는 해석도 7과 24라는 숫자에 부여된 의미인데 왜 하필 그 의미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ES를 뒤집은 CI가 힘, 본질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같다는 점,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원래부터 의도된 의미 연결인지 아니면 발견 후에 그냥 찾아낸 그럴듯한 유사성인지는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미 부여가 시스템 설계 당시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 예를 들면 이 시스템을 설명하는 고대의 문헌 기록 같은 것이 제시되지 않는 한 발견된 구조에 맞춰서 연구자나 해석자가 나중에 부여한 그럴듯한 이야기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석자의 주관성에 강하게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해석의 매력과 해석의 객관적 타당성은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적용 범위와 한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물론 이 시스템은 세르비아 키릴 문자라는 30개의 특정 요소 집합을 기반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드러나는 이원성, 균형, 순환과 같은 근본적인 원리들은 특정 문자 체계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보편적인 우주적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치 특정한 언어를 통해서 보편적인 인간 감정을 표현하듯이 세르비아 알파벳이라는 특수한 매개를 통해 보편적 진리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현재 분석된 동서축으로 보이는 서쪽 측면 외에 예를 들어 남, 북축과 같은 다른 축으로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는 이 시스템이 가진 잠재적인 보편성과 확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알려진 그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는 매우 구체적인 전제 하에서만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문자 수가 다르거나 배열 순서가 다른 문자 체계, 예를 들어 26개의 라틴 알파벳이나 혹은 완전히 구조가 다른 우리 한글 자모 체계에도 비슷한 방식의 규칙, 예를 들어 라틴 알파벳이면 규칙 27 같은 그런 것이 발견되고 유사한 의미 해석이 가능할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규칙 31은 세르비아 키릴 문자라는 특정 문화적, 언어적 맥락에 강하게 의존하는 매우 특수하고 예외적인 사례일 뿐 보편적인 우주 원리라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다른 축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언급 역시 아직은 이론적인 가능성 제시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다른 축으로 분석했을 때 과연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이나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의 규칙 30일 해석과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될 수 있을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보편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문자 체계나 데이터 집합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구체적인 검증 결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규칙 31이 세르비아 키릴 문자라는 구체적인 틀 안에서 발견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교한 수학적 질서, 대칭적인 기하학적 구조, 그리고 의미심장한 상징적 연결들은 우주적 균형, 이원성, 순환이라는 보다 심오하고 보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 있는 책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숫자, 기하학, 그리고 상징적 의미가 이렇게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은 단순한 우연이나 수학적 필연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이와 지혜를 느끼게 합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에게 존재의 본질을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흥미롭고 독특한 렌즈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규칙 31이 세르비아 키릴 알파벳이라는 특정 순서 집합에 내재된 산술적 속성과 기하학적 패턴을 매우 흥미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시각화하고 분석한 결과물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그 구조적 아름다움과 대칭성은 분명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부여된 우주론적, 형이상학적 해석들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발견된 패턴의 아름다움이나 흥미로움이 곧바로 그것이 존재론적 진실이나 우주적 원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어두어야겠지만 구조적 유사성이나 상징적 연상에 기반한 논리적 비약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규칙 31이라는 어쩌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흥미로운 체계를 통해 세르비아 키릴 문자 구조 안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놀라운 대칭성과 패턴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발견된 패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여기에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의미, 특히 형이상학적 또는 우주론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의 현상을 두고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그 현상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조금이나마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 속에는 아마도 시간 관계상 미처 다루지 못한 더 많은 탐구거리와 해석의 여지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시각에서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